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고갑수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관련 법률과 관련돼서 다들 어렵죠. 우리 전공자라면 괜찮은데 비전공자들이 많죠. 그렇죠. 전공자라면 이제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기타 과목을 다 해놓고, 중소기업 법령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니까 어때요? 어렵죠. 우리 쉽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결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가고.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딱 열어봤더니 법이 몇 개예요? 1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외워야 되고 암기할 것만 있느냐. 그래서 중소기업 법령 교수님들은 암기 선생이냐. 예, 암기 선생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암기를 적게 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선생님과 관련돼서 자기가 어떻게 요령 있게 공부하느냐. 요게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관련 법률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기초 입문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우리 경영 지도사 과목 중에 가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법령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줘야 돼요. 조금씩. 우리가 올해는 시험이 끝났지만 내년에 초창기에 한 4월 달에 정도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법령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 주셔야 되고 암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건지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기초입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관련 법이 이런 거니까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는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이 강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고 셋째 시간은 우리 중소기업 법령 학습에서 왜 업종이 중요한 이유인가 그걸 우리가 업종 판단과 관련돼서 한국산업표준기준표를 우리가 표준표를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셋째 시간에 우리가 보고 넷째 시간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이해를 어떻게 할 건가 법적 근거에 확실히 우리가 기준을 외워둬야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강의와 관련돼서 소상공인 판단 실무와 관련돼서 상공인이라는 것은 상업공업 작은 소상공인들 판단 기준 실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여섯 번째와 관련돼서 영어의 정의와 벌칙 규정과 관련돼서 영어 벌칙 규정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같이 곁들여서 한번 우리 여섯 강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제1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관련 법, 그렇게 이제 관련 법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관련 법령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법령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10개가 있는 거야. 10개. 여기서부터 10개 법률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완전 주눅이 떨어지는 겁니다. 관련 법이니까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이겠죠. 그러면 이 10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갈 건가. 일단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자고요. 법이 뭔가라는 거야. 그러면 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강의 개념 여기 있죠. 공법의 개념과 시험 범위.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법인데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죠. 공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공법은 주체가 국가라는 거야. 국가 행정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과 관련돼서는 바로 사법이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는 공법이죠. 공법. 그러니까 법의 측면에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진다. 공법은 주체가 국가. 그러면 공법의 개념과 시험 범위에서 공법에서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행정청.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는 법, 이게 바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는 주체가 바로 행정청이라는 거네. 행정청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볼 거고, 우리가 이제 정부라는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정부를 우리가 넓게 본다. 우리가 우리가 보셨지만은, 넓게. 강의 정부, 그러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바로 강의 정부라고 그래요. 강의 정부. 넓게 봐서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합쳐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정부라고 그러죠. 근데 좁게 본다면 행정부의 어떤 내각을 우리가 정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과 관련돼서는 일단 주체가 정부가 있어요. 정부라는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주체가 사장님은 결론적으로 사법이 되죠. 그래서 공법의 개념, 그러면 행정적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규제하는 법이라는 것. 그래서 법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러면 공법,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공법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고, 공법은 무슨 법이 대체적으로 많을까요? 뭐 절차가 많겠죠. 뭐 절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 절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뭐에 올 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절차와 관련돼서 뭐 절차 기준이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올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 선생님들은 다 암기 선생이다. 암기 선생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기가 줄여 나갈 건지 그걸 요령 있게 하는 사람이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저희가 얼마나 내가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고득점을 해보겠다. 그러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까락을 넘겨보겠다. 까락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대체적으로 기반이 절차법으로서 암기가 기반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법이에요. 사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걸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체와 뭐의 절차법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 이렇게 따져가죠. 그러면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가 단서로. 그러면 절차법은 그러면 뭐냐? 바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요거 실체법은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뭐예요? 실체법이다.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이 곧 절차법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과 수단의 관계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행정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공법, 사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공법의 주체는 행정청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의 체계를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봐야죠. 헌법, 최상위 법률이네요. 헌법. 자, 우리 법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랬죠. 피라미드 구조로서 맨 위에 최상위 법률이 저 헌법이야.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법률과 밑에는 법명령이 있죠. 시행령. 저 조례가 있죠. 그래서 헌법, 법령, 명령, 조례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의 대이념은 뭐냐? 바로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의 목적은 다 뭐예요? 우리 10개 법률, 중소기업 관련 법률과 관련돼서 제1조가 목적이야.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법의 목적을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뭔가? 이렇게 이제 정해놨죠. 그러면 우리 헌법의 대이념 목적은 뭐냐?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뭐예요? 우리 기본사 강의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거야. 그러면 늘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자유민주복지국가다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게 바로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복지국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한 절차를 지키는, 그거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자, 헌법 밑에 뭐가 있느냐? 즉, 법률이 있어요. 법률과 관련돼서 명령, 시행령이 있죠. 대표적인 대통령령이 있고요. 총리령, 부령이 있어. 총리령, 부령. 그래서 조례, 시도 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 국가를 뭐라고 그래요? 정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요거는 꼭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국회에 통과한 거. 국회에 통과한 것만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게 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 그러면 성문법, 불문법을 합쳐서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만 바로 법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령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령.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 법률하고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합쳐서 법령 이런 문제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의 체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대. 법하면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잡아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잡을 거는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우리가 봐봐요. 자, 행정조직이니까 뭐예요? 좁은 의미 정부를 이야기하죠. 자, 정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러면 국무총리 밑에 행정기관의 장이 있어.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부 장관을 이야기하죠. 장관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이 있어. 대기업은 우리가 뭐예요? 중소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 있어. 자, 벤처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벤처기업. 그러니까 요거 빼서 뭐 공통점 빼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장은 누구냐?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렇게 하면 중뱅부 장관 이러니까 좀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탄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본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기본은 누가 잡아주느냐? 바로 이 사람이 잡아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잡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은 넓은 데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련돼서 특별시, 그래서 특시, 강시, 특자시, 도지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제주도, 특별자치, 도지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광역시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광역시. 우리 대표적으로 대구, 광역시죠. 그래서 넓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시장. 여기에서 기초단체장과 관련돼서 자치단체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서 대도시시장은 뭐냐? 특별시, 광역시,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가진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대도시시장과 관련돼서는 수원시죠.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요.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런다?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법을 공부할 때 행정조직과 관련돼서 장체계도를 우리가 나름대로 기초공사를 해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기초를 쌓아 나가야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특시, 강시, 특자시, 도지사, 특별자치도. 이거는 좀 외우지 마시고 숙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 대도시장이 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를 우리가 보셔야 돼. 그러면 이때 행정은 작은 정부, 그러니까 최비의 정부는 뭐예요? 행정부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면 행정부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 정부.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 그러면 행정부를 우리 행정조직의 장은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요부터 기초를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돼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중소기업이 있겠죠.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있어요. 근데 요 법을 해올 때 잘 봐봐요. 그러면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김은서 강의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인간은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사망한다.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주체의 사람이 인에 해당되면 생로병사야.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 자 물건에 갖다 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득실변경이야. 득실변경. 득실변경 이런 게 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취득. 자, 변경, 소멸. 그래서 득실변경.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든지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중요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문을 모르면 그 법칙을 몰라요. 선생님, 저는 조문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조문을 모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대로 뭘 모르는 거냐? 바로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면 안 돼. 개념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 개념과 관련돼서, 그러면 증서기업과 관련돼서 생각해 봅시다. 자, 외우기 전에 공통점, 10개 법률의 공통점을 잡으면 증서기업이 있어. 자, 그러면 중소기업은 너 기본 지켜 임마. 기본은 누가 잡아주느냐? 바로 벤처,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잡아주겠죠. 모든 기본은 바로 중소기업 장관. 여기에 대한 그러면 모든 강밤하게 잡아주는 시책은 누가 벌이겠냐? 각국의 정부들이 하겠죠. 각각의 정부들이 해주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경. 자, 기본을 잡아줬으면 뭐 해야 돼? 진흥을 시켜줘야죠. 진흥. 어떻게 진흥, 중소기업을 어떻게 진흥해 갈 건가?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에다 그대로 갖다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을 지켜주고 진흥을 하고 중소기업에 뭐야? 기술 혁신을 가져와야 되겠죠. 기술 혁신. 자, 기술 혁신을 가져와야 되겠죠. 중소기업이 맨날 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가져오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 전환들이 우리가 나올 거고 중소기업만 맞춰놓으면 뭐합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인력 지원이 나올 거고 인력 지원이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물건을 만든다. 판로를 확정해야죠. 판로를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본법 이제 갖다 붙이면 되죠. 중소기업 진흥법.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 사업 전환에 관한 법, 인력 지원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판로 촉진에 관한 법, 판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탁탁탁탁탁 나와야 돼.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기본, 진흥, 기술혁신, 사업전환, 인력지원, 판로. 자, 이걸 이제 일반인 비전공자들이 외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미치겠는 거야. 법 조문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법의 논리를 끌어 갖다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끌어갈 건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있고 저 벤처기업이라는 게 있네. 벤처기업. 그러면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벤처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벤처기업과 관련돼서는 육성을 해줘야 되겠죠. 벤처기업을 어떤 육성 촉진시킬 건가? 그러면 벤처기업은 뭐예요? 벤처기업. 우리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가요? 아, 공기가 있어서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돈이 없으면 윤활유라는 겁니다. 윤활유 자체죠. 윤활유라는 거야. 윤활유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벤처기업도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뭐예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투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투자.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과 그 다음에 벤처기업, 벤처 투자 기업 촉진에 관한 투자의 의미를 우리가 탄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합쳐서 읽어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소상공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그러면 소상공인은 뭐예요? 상인과 공인을 합쳐서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너 기본 지켜. 그래서 기본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보호할 건가라는 게. 그러면서 소상공인 법률 2개. 자,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뭐다 2개 법률이 있고요.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6개 법률 합치니까 몇 개? 10개가 딱 되네요. 그러면 자기가 이 10개를 어떻게 외울 건가라고 고민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열어봤더니 이제 자 모든 회계학도 끝났고 뭐도 끝났고 그런데 중소기업 자 가락은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딱 들어왔더니 멘붕이 일어나는 거야. 10개 법률이네. 법률도 있죠. 또 시행령도 나오죠. 대통령령도 나오고 그러면 자 중소벤처기업부령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공무원 합격하는 사람이 공통점 뭐이?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어떻게? 그러니까 첫발을 잘 디뎌야 돼. 그래서 오늘 첫 시간과 관련돼서 그래서 어떻게 기초입문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어떻게 기초를 입문할 건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하면 애울 게 적다. 그렇죠. 이해하면 생각할 게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공통점은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소상공인들. 그래서 중소기업을 뭐다 기본이 되고 소상공 기본을 지켜라. 기본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이제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 각 우리 절차법은 모든 법이 그래요. 절차법 제1조는 뭐가 나온다? 제1조는 목적이야. 이 법은 뭐라고 하는가? 너 앞으로 이 법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에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제1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제2조와 관련돼서는 뭐냐? 대부분 거진 용어야, 용어. 그러면 제일 많이,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여기 기업이 나오잖아, 기업. 그렇죠, 기업.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나오니까 대중소라는 게 있죠. 중소,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있어. 그럼 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중기업을 기준으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은 외워야 되거든. 기준은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거든. 기준을 외우지 않으면 저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 법률에서 절차법과 관련돼서 제1조 목적,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이드라인이고 특징이라는 거다. 그렇게. 그럼 제2조와 관련돼서 이 법에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는 뭐냐? 용어는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법률과 관련돼서 아까 10개 법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10개 법률이 있다라는 소리네. 법률, 그렇죠. 법률. 그래서 시행 법률. 자, 10개 법률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의 특징은 제1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목적. 그러면 앞으로 목적을 알게 되면 이 법이 어떻게, 일반 상식에 따른다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해석하는 기준은 목적부터 당사자의 목적, 이 법의 목적. 그만 없으면 사실인 간섭으로 가고,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그래서 신의칙, 적신의칙, 그래서 조리.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판사가 할 말 없으면 뭐예요? 신의칙에 따른다면, 경험칙에 따른다면, 이 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마땅한 이치다. 사물의 마땅한 이치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조리라고 그래요. 마땅한 이치. 이걸 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규정해 갈 건가? 목적이니까 이 법의 목적들을 우리 한번 보고. 자, 출제 경향과 관련돼서 10개 법률이니까 뭐예요? 10개 법률이죠. 자, 10개 법률이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는 몇 문제 출제돼요? 21문제, 25문제 출제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3문제는 출제되죠. 23문제가 출제된다면 뭐예요? 30문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38회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나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게 한 시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책. 자, 시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
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이걸 바로 시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책. 그러면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업 규정하여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것은 정도를 높인다라는 거야. 구조를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딱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요거 딱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숙지를 해놔야 돼. 숙제보다는 암기해 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그러면 바로 고도화, 구조를 고도하고 국민 경제를 균형. 모든 것은 균형이라는 거야. 중앙.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게 헌법의 대전제 요건으로서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도 대표적으로 균형을 그는 거죠. 균형이 바로 뭐예요? 균형. 국민주의. 그러면 이제 기본법을 규정해 놨다는 거야. 기본법.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중소기업 기본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그러면 벤처기업의 개념을 잡아야 되고 중소기업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부터 전환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국민사회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벤처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좀 요즘 많죠? 자, 어떤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벤처 투자에 관한 육성법이 우리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존 기업의 벤처 기업으로서 전환과 벤처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국민 산업의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제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건가? 진흥법이 나오겠죠.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정책,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도를 높이는 거, 정도를 높여가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약하죠. 대기업은 혼자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약한 중소기업과 중기업과 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서 자,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그러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 기반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경영 지도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여기도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 그래서 균형. 좋아. 균형. 요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겠네. 자, 세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기술 혁신. 중소기업은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 매달 우리가 기술 혁신 촉진법으로서 중소기업 중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우리 헬멧. 자, 헬멧이 우리나라가 유명하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낚시. 그렇죠. 낚시도 유명하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법. 기술을 혁신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다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기술 혁신 촉진법.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위한 기반을 확정하고 관련 시책. 그러면 시책이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급 정부, 중소기업이니까 벤처부로 짱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시책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위원회들이 나오겠죠. 위원회, 협의체들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다. 이렇게 해서. 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일단 뭐예요? 중소기업이 뭐예요? 자, 나름대로 자,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죠. 업종 전환이 또 필요하겠죠. 뭐예요? 지원금이 나오고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니까 살려놓는 게 나을까요? 폐업하는 것보다 살려놓는 게 나오니까. 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탄생하여. 자,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럼 뭡니까?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발생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일어났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 고도화가 들어갔네. 그렇죠. 정도를 높이는 것.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튼실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전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살다 보면 뭐에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사업 전환 촉진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럴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요즘 뭐 인식 개선 죽어도 중소기업은 안 간다네요. 대기업을 간다라는 거네. 그러면 중소기업도 좋은 데는 좋겠죠. 그럼 뭐 우리 인식 개선 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은 소기업이고 중기업이니까 어때요? 인력 수급도 뭐다 원활하지 않죠. 인력 구조의 고도화, 구조의 어떠한 고도화 정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게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으로서 지금 38회 때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소상공인. 자, 상공인, 소상공인. 그 소상공인 기본법이 나오겠죠.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기본점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또 균형이네요. 균형. 자,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돼서 뭐예요? 우리 전전 관련돼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상당히 소상공인 지금 나름대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서 소상공인이 지금 많이 지역 경제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소상공인이 죽는다라는 것은 건물이 죽는다라는 거고, 건물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건물주가 죽는 거고, 건물주가 죽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건물주가 죽는다. 그러면 부동산이 죽는다는 거고, 부동산이 죽는다라는 것은 즉 은행 금리의 어떤 문제점.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PF 제도죠. PF 제도로서 심각하죠. 옛날에는 땅 짓고 헤엄쳤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돼서 소상공인을 살려줘야 돼. 근데 우리 38회 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라는 건. 자, 소상공인 약자잖아. 어떻게 보호 지원에 관한. 그래서 여기 코로나와 관련돼서 특별법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래서 국민. 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특법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우리가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구매 촉진, 판로 지원. 우리 그 제품을 어떻게 판로 팔 건가? 구매 촉진, 파는 거.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 그래서 판매 촉진, 이거죠.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돼요. 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뭐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금 확보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금융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벤처 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은 우리가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놨어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하고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 제정한 통과한 것만 법률을 이라게 해요. 그래서 대통령 공포를 갖춘 법은 법률이라고 하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 법령이라고 하고 경영지도자 시험에는 현재 10개의 법률과 아까 10개의 법률이 했었죠. 그에 따른 명령이 시험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인, 앞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우리가 확보를 해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할 거는 법이다. 공법과 사법이 있다.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또 우리가 공법과 사법 관계에서도 우리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세상의 법률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로 빠져나간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지방행정조직의 개천구조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이거 짱들이야. 각구역의 짱.
특시, 강시, 특자시, 또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거는 관할 구역장을 바로 지방행정조직의 개정 구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시간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관계법령. 뭐가 온다. 필이 온다. 그래야죠. 10개 법률을 외우는데 그동안 10개 법률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중앙행정기관회장은 발음도 안 돼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합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시간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관련돼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